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민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안찬일 박사님을 모시고 최근에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특히 지금 한미일은 이미 군사훈련을 시작했고 또 미국과 한국이 이제는 핵협의 그룹체에서 이 그룹으로만 조직되어 있는 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핵 군사 작전 훈련까지 가동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나 신원식 국방장관은 북한이 선제 공격을 하게 된다면 김정은 정권, 북한 정권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북한은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우리가 자기들이 먼저 망하기 전에 한국이 초토화될 것이라고 꼬리낌 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 공격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문제를 놓고 우리 안찬일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국민의힘에 쭉 보수당에 있으면서 현재도 이제 국민의힘의 인권위원회 위원이고, 그렇죠. 또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이고, 국책자문회의 기획위원이고, 나름대로 국민의힘에 인벌브돼서 항상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앞장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빨간 북한 말로는 마오라, 마오라. 모플러, 여기는 네. 모플러라고 하대요. 그렇죠. 제가 빨간 마오라를 이렇게 목에 두른 것은 나는 보수 중에서도 보수고 애국자 중에서도 애국자이다. 그리고 나는 국민의힘을 적극 지지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멋있습니다. 네. 아니 오늘 또 젊어 보인 것 같아요. 빨간 모플러가 해서 그런지. 자, 이거 웃을 일이 아니고 지금 북한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아시죠? 예. 워싱턴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금년이죠. 예. 금년 4월에 그 미국을 방문했을 때 핵협의체라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네. 워싱턴에서 이 용어로는 NCG라고 하는 이런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 북한의 핵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그룹을 만들었는데 이게 말뿐이야. 그룹이나 만들어서 뭘 하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만 최근에 핵협의 그룹에서 그러니까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군사 작전 훈련을 실시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언론 뉴스가 나왔는데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북한의 비핵화는 그야말로 노래만 부르는 격이었지만 이제 지적하신 대로 이제 북한은 핵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전술핵의 거의 전진 배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헌법에도 연합이 헌법에도 법제화했고 행동으로도 지금 전술핵을 배치하면서 재래식 전력을 후방으로 빼고 있는 이런 절박한 상황은 곧 북한이 언제든 대한민국을 향해서 전술핵을 투하할 수 있다. 이런 단계까지 온 겁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로서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그 북한이 핵을 투하하기 직전에 말하자면 선제 타격으로서 그 핵무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초토화되는 겁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북한에다 대고 또 유엔에 가서 핵을 포기하세요, 비핵화하세요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 당신들이 핵을 사용할 경우 우리는 당신들의 종말을 가져오겠다는 걸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런 단계에 지금 진입하는 것입니다. 신원식 국방장관도 그렇고 합참의장도 그렇고 만에 하나 북한이 핵을 사용하게 되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핵을 사용하게 되면 그럼 북한이 먼저 선제 핵 공격을 우리한테 했을 때 그러면 북한 정권은 종말된다고 하는데 아니 북한의 핵을 먼저 사용하면 우리는 이미 한반도는 초토화되겠는데 한두 발 사용할 게 아니고 한두 발로 끝내겠습니까? 전술 핵무기가 됐든 전략 핵무기가 됐든 북한의 핵을 쓴다면 그 자체는 자기들이 위협을 느끼고 한국을 일거에 쓸어버리겠다고 핵을 사용할 것인데 전술 핵무기 조그만 거는 그때다 위협적으로 한 발 쏠 건 아니거든요. 왜? 한 발 쏘나 두 발 쏘나 100발 쏘나 북한이 핵으로 공격받게 된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이 핵을 쓰게 되면 또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게 되면 가차없이 응징하라.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전방을 시찰할 때도 아니면 또 신원식이나 국방장관이나 합참에도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거든요. 네. 만에 하나 북한이 우리에게 포탄을 쏘든 미사일을 쏘든 하게 되면 그 원점을 가차없이 이미 명령을 내렸잖아요. 공격을 하라고. 그렇죠. 또 핵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을 사용하게 되면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핵을 쏘게 되면 그 이후에 쏘겠다는 건데 그러면 제가 항상 우려했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 북한의 핵에 의해서 한반도는 초토화되고 북한은 미국의 핵에 의해서 초토화되게 되면 북도 남도 모두 핵에 의해서 지구상에서 없어지는데 그러면 남는 게 뭐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있죠. 핵무기라는 것은 그 조립 단계에서 예를 들어 김정은이가 핵을 조립하고 있다. 뭐 액체 연료든 고체 연료든 넣어서 이제 ICBM이나 또 전술 핵무기에 실어서 우리한테 날리겠다. 이 단계에서 이미 미군과 우리 국군은 그 첩보를 얼마든지 입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발사 단추를 김정은이가 누르기 전에 그걸 서지컬 스트라이크 해서 핵무기를 폭파시키면 오히려 북한에서 핵이 터질 가능성이 있지. 그들이 쏜 다음에 우리가 행동하면 우리는 그땐 한반도 전체가 다 불바다가 되기 때문에 뭐 핵 방어 능력이나 이런 NCG나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나 미군이 계획하고 있는 핵전쟁 시나리오는 북한이 쏘기 전에 그 서지컬 스트라이크 한다.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 다 준비되어 있고 김정은도 그걸 알기 때문에 뭔가 불시하겠다? 불시하든 뭐 준비된 상태에서 하든 미군은 그걸 알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보면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간의 군사 이 국방력 대비가 격차가 엄청나게 격차가 있는데 그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이 무방비 상태도 아니고 아이돔이라는 강력한 반미사일 체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수천 발을 쏘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했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건 바로 그겁니다. 어디에 이 수천 발을 날릴 때 거기에 핵무기가 전술 핵무기나 전략 핵무기 어디에 있는 줄 알고 그걸 몽땅 수천 발을 한 번에 요격할 수는 없는데 그런 징후가 포착된다면 그때는 핵협의 그룹체에서 일반 미사일이 아니라 반대로 미국이 전술 핵무기나 전략 핵무기로 북한을 공격해서 아예 그런 우리 이 미군이나 또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 한국의 핵무기를 탑재한 전술 전략 핵무기를 쓰지 못하게 초토화시킨다는 그런 내용이나요? 그렇죠. 그런 내용이 이미 말하자면 우리 이제 F-35A 이 스텔스기와 그 스텔스기는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지금 40여 대를 들여다가 청주 비행장에 대기시켜 놨지만 북한이 또 그걸 뜨지 못하게 활주로를 폭발시키겠다고 뭐 방사포를 지금 계속 그 전진 배치시키면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바로 이제 괌에 있는 미군의 이제 전략 무기들이 말하자면 그런 핵 발진을 전술핵 무기든 뭐든 준비하고 있는 기지를 사전 타격할 수 있는 불과 40분이면 괌에 있는 이런 전략 무기들이 그걸 타격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고 또 탐지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이 핵을 쏜 다음에 대응한다는 건 이건 전혀 의미가 없는 거고 하기 전에 우리 전략적 우세, 현대적 무기, 스텔스기니 킬체인이니 이걸 동원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너무 북한의 이 동향은 우리가 예의주시하지만 우리가 이거 당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으로부터는 좀 해방돼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으로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 박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아무 걱정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보면 지금 수십 수백 발의 지금까지 약 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 때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북한의 수백 발의 미사일이나 단거리 미사일이 됐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심지어 일본 영토를 가로질러 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도 엄청나게 많이 쐈는데 맨날 요격한다고 해서 단 한 번도 요격하는 걸 못 봤거든요. 근데 이걸 왜 요격 못했을까? 요격 안 했는지 못 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본도 다 만단의 준비 딱 태세 갖추고 이번에 미사일을 쏘게 되면 반드시 요격한다고 했다 그냥 닥쳤던 뭘 보는 무슨 요격 됐다고 쏘지도 못하고 왜 그러니까 이 북한의 미사일이 약 한 1800km 위에 4000km 위에서 날아가니까 이 일본이 가지고 있는 MD 체계 미사일 반항공 체계가 기껏 올라가는 게 450km에서 500km 한다. 4000km 올라도 못 가니까 이거 쏴봤자 가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여러 차례 지금 그래서 일본이 그 망신도 당하고 했는데요. 이번에 쏘면 호언장담했잖아요. 뭐 미사일로 요격한다고 했는데 한 번도 요격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완벽한 건 세상에 없다. 그렇죠. 완벽한 쏜 다음에 뭘 미사일로 뭐 요격하고 뭐 하는 건 완벽한 건 없기 때문에 이자처럼 북한이 미사일이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됐던 전술 핵무기가 됐던 대구경 방사포가 됐던 대포문을
포문을 열어야 되니까 이건 다 감지가 되잖아요. 그때 사전에 제압하지 못하면 이거 우리 한국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국방부 또 합참 뭐 대통령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이런 우리의 미사일 방어망 체계 아직 준비가 거의 확실하게 3D 체계는 안 됐죠. 뭐라 그러죠? 이제 공중, 바다, 육지에서 하는 반항공 미사일 체계. 예. 이게 지금 완벽하게 지금 가동이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그 KMDL 체계고 KMD라고 하죠. 이제 킬체인인데 문제는 제가 볼 땐 뭐 저는 군사 뭐 높은 그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북한의 현대적인 무기와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현대적인 무기가 이게 충돌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서두에 우리 강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하마스 같은 게릴라 부대가 이제 우리 기습적으로 수도권을 쳐들어오면 이게 문제지. 또 무인기라든지 이제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이런 게 우리가 조심해야지. 현대적 무기 대결에서는 우리 국군 자체도 현대적인 무기가 발전돼 있고 미군도 정탐 능력이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현대적인 충돌보다는 이 재래식 전력의 북한이 기습 공격 이걸 대한민국이 조심하면 이게 우리가 안보에 큰 문제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뭐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의 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이 전쟁을 보게 되면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곤경에 빠졌습니다. 곤욕스러운 처지에 빠졌는데 막 울먹울먹하면서 미국에 가서 포탄을 좀 달라. 우리 지금 포탄이 다 떨어졌다. 러시아는 지금 수만 발씩 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10분의 1도 대응 못해서 지금 완전히 밀리고 있는데 도와달라고 해도 공화당이 지금 꿈쩍도 안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이 오면 안 되는 거죠. 국력이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는 국방력을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외부 세계에서 지원을 받던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지금 처참한 꼴이 되는지 우리 국가도 국민들도 이것은 좀 자각을 하고 빨리 이제 K 미사일 체계, 우리 한국 미사일 방어 체계를 빨리 완성하고 킬체인이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특히 완벽하다고 했던 이스라엘의 아이돔 반항공 체계 이것도 뚫리는 걸 보면서 야 우리는 지금 이 하마스는 북한은 하마스하고 대비하면 그 군사력이라는 건 원 몇백 몇천 배 우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마스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라는 지금까지 70년 동안 무기만 생산해온 마주소 있기 때문에 이거 정말 자신감만 가질 것이 아니라 한미일 군사동맹 더 철저히 하고 이번에 한미 핵협의 그룹에서 정말 그나마도 핵 군사 작전 훈련의 상황을 점검한다는 게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그나마 다행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이게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으니까 아마 북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더 지금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이렇게 욕을 해대면서 발광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뭐 욕하는 걸 보면 뭐 좌파 세력한테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라고 하면서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2017년 박근혜 정권의 말로를 보라. 이제 윤석열 정권도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라 하고 지금 계속 지시 내린 것 같은 이런 이 북한 모든 언론 매체들의 심지어 노동신문에까지 그전에 이런 걸 잘 노동신문에 안 실었는데 이제는 대대적으로 뭐 해외 사이트 우리 민족끼리 메아리 조선의 오늘과 같은 이런 대외 사이트만 뿐만 아니라 노동신문에도 노골적으로 싣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안찬일 박사님과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시간도 바쁘신데 자리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하시죠. 네, 여러분 저한 지금 안보 상황이 긴박하고 이것은 북한이 그만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더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게 역으로 생각해 보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이 보수 정권을 지지하고 단결하면 김정은이 맥을 추지 못하고 몇 년 안에 아마 깃발을 내리리라고 봅니다. 그래도 오늘 안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마음은 좀 놓네요. 우리 안 박사님은 저도 이제 국군 자문위원도 했지만 국방부 자문위원을 지금도 맡고 있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과 자기 본연의 활동에 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